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을 해서 지금 너무 그 판박이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필이면 5월 18일에 1차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날이 광주 80년 5월 비상경 확대, 요즘 말로는 군사 반란, 내란 행위를 시작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토론일은 5월 23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탄압을 받다가 이 폭력적인 정권에 의해서 서거하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이 또 3차 토론인데, 내일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마지막 계엄군에 의해서 도청이 점령당한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년이 온다라는 한강의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동호, 현실 속에서는 문재학, 당시 나이 17살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이 마지막으로 계엄군 총에 맞아 죽고 도청이 계엄군한테 점령된 바로 그날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그 작품을 쓰기 전에 그 문재학군의 이야기, 광주 80년 5월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그 살해당한, 살육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건가?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할 수 있나? 이런 의문으로 그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 그대로 2024년 12월 3일 밤 다시 시작된 대한민국의 내란 군사 쿠데타는 한강 작가가 의문을 가졌던 그대로 80년 5월 광주의 그 역사가, 그 과거가 24년 12월에 현재를 도왔습니다. 80년 5월에 죽어갔던 그 수백 명의 희생자들이 결국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을 되돌려 보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군 병력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가지고 국회 진주를, 수사단 구성을, 군법회의 구성을, 각 행정기관을 무력 점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휘관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파견된 계엄군들이 장갑차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서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0년 5월 같으면 깔아뭉개고 지나갔겠지. 총을 든 계엄군들이, 그리고 일선의 지휘관들이 실탄을 교부하지 않았고 대검을 장착하지 않았고 개머리판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을 후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배고프다는 핑계도 라면을 먹으러 갔고, 일부는 한강의 여의도의 헬기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2024년 우리 국민들은 맨손으로 계엄군을 제압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 안에서 결국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 의결을 2주 만에 해내고 망설이는 국가기관들을 압박해서 결국은 그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구속시켰습니다. 우리 위대한 2024년 겨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제압하고 반짝이는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계엄 선포를 하는 그 영상을 보고 집에서 뛰어나오면서 도청으로 향하는 광주 시민들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책임도 없는 일반의 서민들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국민에게 헌법을 지켜내고 국민들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의무로 부여된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5월 26일 밤,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도청을 사수합시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가주세요. 그 방송을 하던 그 여성, 그 광주의 시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대로 유튜브를 켜고 시민 여러분들이 국회로 와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쌌고 결국 장갑차를 맞고 진입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저지해서 시간을 벌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국민들의 보호하에 국민들의 충직한 일꾼들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지켜내고 쿠데타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닌 일 같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좀 더 치밀하게 각 국회의원들 집 앞에 다 체포조를 미리 보내서 다 잡고 계엄을 선포했더라면 12월 3일 10시 반이 아니고 새벽 4시에 했더라면 12월 3일이 아니고 12월 18일 20일 금요일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했더라면 병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개머리판으로도 저항하는 시민들, 국회 보좌관 한 명이라도 구타했더라면, 공포탄 한 발이라도 쏘았더라면, 지휘관 중에 한 명이라도 명령을 강행했더라면, 이 온갖 가정들,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헬기에 서울 항공 진입을 수방사 통제관이 막지 않아서 헬기가 40분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 무수한 했더라면이 전부 다 반대로 돼서 이 우연, 기적 같은 우연들이 겹쳐서 결국 이 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제압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에너지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광주 5.18 80년 5월에 이 역사적 경험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체험, 아직도 고문 후유증, 폭행, 구금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 광주를 잘못 알았다가 그 죄책감으로 인생의 항로를 바꾼 이재명 같은 사람들, 윤호중 의원님 같은 분, 최민희 의원, 김용민 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그 역사로부터, 그 경험으로부터 결국은 용기를 얻고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으로 나서 막았습니다. 군인들도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되지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민주주의 진척에 따라서 성공한 쿠데타도 범죄는 범죄다. 그래서 결국은 노태우, 전두환이 완전히 처벌되진 못하고 완전히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천수를 누리긴 했지만 그래도 중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망신을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그 역사적 체험이 그 현장에 파견된 우리 계엄군 일선 지휘관들을 망설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과거 역사가, 거기서 희생됐던 수백 명의 영령들이 현재 24년의 겨울, 25년의 봄을 돕고 이 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한 바로 진리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긴 역사의 그 일부를 차지하는 일원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군사 쿠데타 같은 이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독재적 권력욕을 가진 잘못된 권력자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는 희망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들의 그 폭력적 행위에 우리 후손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순간에 미래를 돕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민주공화정을,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그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3일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계엄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국민들은 그런 민주주의 파괴,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를 용인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항했을 것이고 당연히 진압했을 것이고 충돌이 격화돼서 누군가가 죽고 다치고 충돌은 더 격화돼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혈 사태가 얼마나 크든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마침내 그 계엄을 제압하고 그 독재적 시도를 진압하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속한 민주당의 계엄 해제 진압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실천으로 그 엄청난 명백하게 예견된 그 유혈 사태를 막았습니다. 우리 위대한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에게, 혁명의 동지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6월 3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내란 세력들이 복귀하고 윤석열이 상황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유능하고 충직하고 준비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취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있는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은 결국 여러분을 포함한 이 나라의 주권자, 주인,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그 내란의 밤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장갑차와 총칼은 주권보다 약했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내란을 진압하는 혁명의 투사, 혁명의 도구, 역사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할 일꾼을 뽑을 뿐이죠. 왕이나 통치자나 지배자를 뽑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라고 잠시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주권과 우리가 내는 세금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공정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 맞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다시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반격, 부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보수 정당인 척 참칭하는 극우 이익 집단이었지만 이제는 보수인 척 하는 것조차 포기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의하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명백한 수구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국민의힘 정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내란의 우두머리, 그가 저지른 반역 범죄, 군사 반란 범죄를 해제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것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구속하는 것을 반대했고 석방을 요구했고 다시 복권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극우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내란 수계와의 단절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윤석열 내란 수계와 단절할 것인가? 당신은 극우 전광훈 목사와 눈물 흘리는 그런 특별한 관계던데 그런 관계를 단절할 생각이 있냐?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물었지만 그는 내가 언제 울었냐? 라고만 할 뿐 단절하겠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단절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내란 정당의 내란 후보, 그가 6월 4일에 다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의 지휘하에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과 무질서, 불법 속으로 다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허용하겠습니까? 막아야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내란 정당의 후보, 내란 정당, 내란 행위를 비호하는 후보, 그 후보가 반드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6월 3일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의 주인들은 결코 당신들의 복귀를, 내란 세력의 부활을, 윤석열의 귀환을, 윤석열 아바타의 대통령 당선을 원치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이 터지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6월 3일에 꼭 투표해야 하는지, 6월 3일에 왜 1번 민주당 이재명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2번을 찍어서 그들이 부활하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목 간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